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가족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그 가족센터 관련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그 호원대학교 산업혁단 부단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호원대에서 가족센터 수탁을 언제 받으셨죠? 수탁. 21년 1월 1일. 그렇죠. 21년도부터 받으셨죠.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뭐 법정 소송이라든지 굉장히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 쪽에서는 직원과의 뭐 관계에 있어서 한 것은 센터의 시설의 잘못이 아니라 직원의 잘못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그 해고를 했는데 어쨌든 해고가 부당하다 해서 복직을 했고, 그런데 그 복직 한 분을 또 다시 갑질이라든지 뭐 여러 이유를 들어서 또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해서 또 해고를 했어요. 지금 시설을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를 수탁을 주는 이유는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하라고, 그리고 원래 그 호원대 산학협단하고 또 다른 법인하고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법인에서는 약 3천여만 원의 자기 자부담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원대 산학협단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호원대 산학협단이 학교 법인이고 또 군산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 속에서 수탁을 줬어요. 근데 수탁을 주자마자 이게 막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부당해고가 난무하고 또 요즘에는 매일 아침 시청 앞에 와서 저렇게 시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부원 그 참고인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원 교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들어서 그 우리 단장님께서 참석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저는 이제 단장님을 보좌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아는 바가 있지는 않고 하고, 오늘 저기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은 잘 경청해서 듣고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저희는 호원대를 믿고 3천만 원이 넘는 그 자부담을 내겠다고 하는 그 법인을 탈락시키고 자부담을 하나도 안 내겠다고 하는 호원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자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센터를 얼마나 성실히 잘 운영할 수 있겠냐, 어떤 법인에서 이걸 운영해야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호원대가 그래도 군산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원대 산학협단한테 가족센터를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맡기자마자 뭐 해고하고 다시 복귀하고 또 해고하고 뭐 체불임금 또 막 법정 소송이 있고 이런 일이 터져요. 왜 그런 문제가 터지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보직을 맡기 전에 이전에 일이 돼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잠깐만요. 부단장님이 설명하시기 좀 그러시면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2021년 11월 달에 제가 이 행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서동환 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가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고 이전에, 징계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발생한 결과는 문제없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규정에 맞게 저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을 뿐입니다. 자, 잠깐만요. 그리고 덧붙여서 잠깐만요. 참고인 잠깐만요. 아니 그런 궤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 한 두어 번 나오시니까 감사장에 한번 해보실만 하던가요? 아니 진호위하고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 해서 복지를 시키라 했어요. 근데 그걸 적법하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진호위 북노위에서 위법하다고 복직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복직을 시키라 했으면은 여기 와서는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그게 부당해서 해고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센터를 운영했는데 법과 기준에 맞춰서 했다라고 지금 그런 궤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노위가 틀렸어요? 중노위가 틀린 거예요? 아니 그 말씀 하시라고. 지금 그 말씀 하시려면은 중노위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판단을 잘못해서 부당하게로 판단을 시켰습니다. 우린 억울합니다. 그 말씀 하시라니까. 의원님, 제가 1차 해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또다시 해고를 했다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드린 것이고요. 자, 전에 나오셨을 때는 1차 해고에 대해서 판결이 안 났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했다. 법적으로 했다. 제가 또 그때 그랬어요. 이거 해고 안 된다. 해고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천영 참고인님께서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해고감이다.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했다 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과한 해고, 특히 공공에서 위탁 주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고용관계, 노동관계를 굉장히 잘하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되어 있다니까. 예? 근데 그걸 갖다 지금 불이행한 거예요. 불이행. 근데 지금 오셔가지고서 뭔 궤변을 지금 막 늘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법인에서 그 중앙노동위원회를 가지고 항소를 하시던가요. 법적 다툼을 하시던가. 그건 인정해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고기간 했던 거 못 줬던 거 체불임금 다 줬어.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뭔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노릇이에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의원님, 1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복직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로 하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왜 부당하게 해고를 했냐고요. 예? 근데 또 해고를 했잖아 이번에. 또 해고한 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그렇죠. 갑질하고 예? 검찰 기소. 자, 최부원 참고인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 해고 사유가 갑질 그리고 그 뭐죠? 검찰 기소한 내용권 몇 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검찰이 기소된 것도 해고 사유가 돼서 해고를 했어요. 자, 우리 천영 참고인 검찰이 기소됐어요, 안 됐어요? 검찰이 기소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기소. 민주노총하고 박상희 팀장이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거기 기소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기소는 아니, 기소.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감사장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아듣게 말씀드렸죠. 검찰에 기소됐냐고 안 됐냐고 물어봤어요. 기소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민주노총하고 박상희 씨가 고소를 했죠. 그 건에 대해서 기소된 건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건 제목이 뭔가요? 예? 제목이 뭐예요? 아니 노동법
그 뭐야 노동 부당행위 건이랑 해서 지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됐냐? 그러니까 기소된 건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못해? 기소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말하면 되지. 제가 이걸 굉장히 넓게 얘기한 것도 딱 집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민주노총하고 박상희 씨가 고소해서 기소됐냐 안 됐냐 물어봤는데 왜 답변을 못해요? 질의 중입니다. 예?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렇죠. 상태입니다. 아 이게 결정은 안 됐죠. 기소. 기소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소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박상희 씨는 기소를 됐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왜 그 해고 사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해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구형 처리가 나왔지 아니. 않습니다.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는 막 그렇게 해고를 남발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남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직원을 해고를 하는데 남발할 수가 있습니까? 자, 센터는 부당해고 1차 해고가 부당해서 복직을 시켰어요. 최근에 발표된 거 체불임금 건도 그것도 체불임금이라 해서 지금 부당하다 해서 지금 체불임금 다 줬죠. 그것도 법인 돈으로 줬죠. 법인이 자부담 안 내기로 했는데 법인 돈으로 줬어. 예? 아니 이게 남발 아니에요? 한 시설에서 한 대상자 한 내용을 가지고 부당해고로 해서 복직을 했고 체불임금으로 해서 그것도 부당하다 해서 체불임금을 싹 주라고 해서 싹 줬고 이게 남발 아니에요? 저도 노동자 활동을 했지만요.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같은 사람을 가지고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나 해고하고 체불임금하고 온 적은 군산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건 사업주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사업주들이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허들 안 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또 다른 건으로 또 해고를 했어. 예? 그리고 또 법정 소송 중이야. 군산에서 그런 사례가 과연 있을까요? 최번 참고인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그거를 뭐 코멘트할 수 있는 그 지금 부단장을 맡고 있지만은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깊이 지금 제가 잘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참고인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나눠드린 거 혹시 참고인도 나눠드리고 국장님, 과장님까지 나눠드리십시오. 이게 군산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퇴직률입니다. 2021년도부터 22년까지 2년간 것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호원대 산암향락단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5번에 군산시 가족센터하고 7번에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퇴사율이 21년도에 가족센터가 39.39%, 육아지원센터가 57.14%, 22년도에는 가족센터가 퇴사율이 33.3%, 육아지원센터가 42.86%입니다. 최번 참고인, 왜 이렇게 퇴사율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들보다 이렇게 높죠? 왜? 이 결과에 대해서 부단장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가 적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자,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천은영 참고인께서는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법적 기준으로 했다라고 해요. 네? 그 기준들이 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부적 기준일 거니까. 근데 그게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탄압하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왜? 그걸 증명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거인 거죠. 그래서 지난 2020년도 1월부터 23년도 현재까지 제 퇴사를 보니까 가족센터가 총 28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17건, 28건 중에 17건이 1년 미만 근무라고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28건 중에 17건이 1년 미만하고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건이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자, 국장님, 조직을 운영해 가는데 1년 미만 퇴사자들이 이렇게 많은 혹시 조직 보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우리 자료 준 걸로 전 거니까. 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첫째, 저희가 수탁을 주는 기관들은 전문성을 보고 수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기관들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행하면서 더 확대시키고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퇴사율이 많아.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육아지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4명, 8명이 있는데 4명이 퇴사를 해요. 이유는 그냥 이직, 다른 직장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본원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군산이 사업을 위탁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호원대 산업영역단에서 맡은 시설들이 퇴사율이 많다, 이직률이 많다. 이것은 우리 사업을 목적대로 제대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부적합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좀 이 우리 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 이 협약서를 꼼꼼히 한번 보셔가지고 저는 계약 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협약서 16조 계약 해지 또는 해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2항 5호에 보면은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정 소송만 지금 2년째, 3년째 하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해고했기 때문에 또 소송을 갈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걸 꼼꼼히 살펴보셔서 본원이 봤을 때는 계약 해지가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1년도까지 그 천영센터장 시간 내 수당을 주셨죠? 혹시 환수하셨나요? 환수는 안 했고요. 왜 환수를 안 했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이게 사용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 판례가 좀 2개가 엇갈려서 환수는 안 했습니다. 자, 있어요? 찾으셨어요? 말씀해 주셔요. 네, 사용자하고 근로자 내용에 대해서 그 저희가 노동청에 질의를 했을 때 그 현재는 사용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안 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법적 자문 받은 거 그리고 검토를 볼게요. 판례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그 근로기준법 63조 4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관리자는 시간의 수당을 안 주는 거 되어 있어요. 자, 과장님 보시기에 센터장은 관리자예요,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지금 구분이 애매해서요. 센터장이 구분이 애매해요? 아니 관리자긴 한데. 아니 그렇게 업무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센터장이 가족센터에만 센터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돼. 군산시에 우리가 수탁 준 센터가 여기만 있으면은 그냥 여기를 어떤 형태로 그냥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탁 준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시설들의 센터장은 관리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가 어디예요? 센터장이죠. 그럼 관리자지. 근데 그걸 갖다가 센터 편을 들고서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틀어지면요, 우리 군산에 그 수탁 주고 있는 10여 개 되는 그 센터들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답변을 좀 많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센터장 관리자예요, 아니에요? 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관리자예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른 뭐 시설 기관 단체의 단체장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좋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셔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 생각이 듭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무원 당연히 징계를 내리죠. 지휘 체계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요. 자,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출직이니까 시장이 내리지 징계를. 자, 그럼 어떤 라인까지 우리가 받아요? 최소 과장, 국장 라인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계장 라인까지, 결재권자들 그 라인까지 예, 책임을 물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 시설의 장이야, 센터 장이야. 그 센터 장이라는 얘기는 권한이 뭐예요? 센터장이 임무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모든 것들에서 결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장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갖다 그렇게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니까. 자, 센터장은 관리자예요, 관리자. 근데 관리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그리고 판례에 의해서도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21년도에 수당을 줬어요. 그럼 환수해야 맞죠. 자, 그러면 그 말씀 과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다툼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시간의 수당을 줬어요. 2023년에 수당을 줬어야 하는데 2022년부터 시간의 수당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안 줬죠. 네. 그 안 준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줬던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21년도 걸 환수를 해야 맞는 거죠. 예? 지금 이것을 갖다 환수를 안 하면은요, 다른 시설들에 있는 센터장들 앞으로 시간의 수당 다 줘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제가 자문이랑 다 받았습니다. 판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환수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계속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가족센터. 김제하고 부안하고 부안하고 김제. 김제 아닌데? 임실. 아, 임실. 임실 올해 직영으로 전환을 했죠. 네. 두 군데.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희도 이걸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그게 불이행이 돼서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계약 해지를 빠른 시일 내에 계약 해지해서 저는 직영으로 가서 직영에서 좀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가족센터 새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신축하고 있잖아. 신축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진짜 마음 자세로 그 시설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오셨으니까 최부원 우리 그 참고인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호원대는 본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에서 군산대와 더불어 대표하는 우리 그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런 수탁 사업뿐만 아니라 그 저번에도 우리 부단장님 모셔가지고서나 저희 산학협력 그 매칭 사업비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해주려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원대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해서 신뢰가 깨지면은 수탁 사업에 대해서만 신뢰가 깨지는 게 아니라 향후에 매칭 사업이랑 국가 공모 사업에도 신뢰가 깨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진짜 신중히 숙고하셔가지고 시에서 주는 수탁 사업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특히 해고나 이런 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나 이런 것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대로 근거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 이력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신중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족센터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적 논쟁이 있기 전에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때 당시 과장이 이동기 과장이었나요? 민원을 받았어요. 부당 해고를 당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리고는 또 한쪽 말을 제가 들을 수 없어서 센터장을 또 얘기를 들어봤죠. 이쪽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동기 과장한테 이러한 갈등 관계, 그럼 센터는 누가 관리를 해요? 여성가족센터 누가 관리합니까?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직접 시장한테 보고를 해요? 아니면 여성가족과한테 보고를 해요? 그 가족센터 그 우리 관리에 부서에서 있어서는, 관리하죠.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 이 수탁을 부서- 주었기 때문에 예. 가족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가족센터를 누가 관리를 해요?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 소관부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예. 문제 있으면 책임지고 이러한 갈등 관계가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때 당시 제가 그래서 그러한 갈등 관계가 있으니 이거를 좀 조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안 되는 것 같아요. 직무유기였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관련 부서가 관련 계장이 뭔가 그러면 나는 이 갈등 관계를 위해서 우리 부서는 뭔가 노력을 했다. 다들 자리 옮겨서 뭐 대답할 사람들도 없지요. 나는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서는 이러한 노력을 했다. 없지요. 그냥 센터장한테 위탁 맡겼으니까 센터에다 위탁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 유혹은 당신들이 다 얻어먹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부서가. 다 맡겼잖아요. 저 어디죠? 자원봉사센터 맡기고 청소년 수련원 맡기고 그럼 여기 있는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위탁했으니 알아서 하겠지요 라는 그러한 답변들. 좀 더 신경 쓰고 이러한 갈등이 알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갈등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예, 서동환 의원님. 예, 좀 아까 좀 빠뜨렸는데요. 그 박상희 씨 해고해서 그 해고 기간에 줬던 임금을 우리 사업비로 줬죠. 우리 사업비로. 예. 근데 우리 그 협약서 8조 3항 사업 수행 및 센터 운영에 위한 보조금 이외에 수탁자의 책임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는 자체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체불임금건 2건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지급을 했죠. 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해고 기간의 인건비를 줬어요. 이것도 역시 이 조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 그 사업비로 줬던 것들을 저는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령센터장에 대해서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데 그게 고의적이 있으면은 단순 환수가 안 돼요. 고의적인 게 있으면은 횡령이에요, 횡령. 이거 법적 자문 받은 겁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아직까지 환수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건 횡령으로도 이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퇴직자 보면은 거기 정원이 33명인데 2021년 13명, 2022년도에는 11명에서 매년 3분의 1씩 이렇게 퇴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퇴직을 하다 보니까 또 1년 미만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 광배로 인해서 이게 운영해야 될 어떤 재산 관리나 어떤 교육 사업 관리, 어떤 시스템 관리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걸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재산 관리 부분에서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그 홍보물로 스마트 접이식 폴딩 카드를 구입해요. 2022년 11월 1일 날 몇 개를 구입을 하냐면 90개를 구입해요. 그 해에 지출된 것이 표 나오죠? 11개가 지출됩니다. 그럼 몇 개 남아요? 이거 79개가 남아요. 그런데 2023년에 8월 28일에 똑같은 물건 스마트 접이식 폴딩 카드를 또 63개를 또 구입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재고 79개 난이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의문이 남죠.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재무회계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대로 전혀 이행을 좀 않고 있다는 걸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8월 28일 날 79개가 남아 있는데 그때 지출된 거 23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물품 관리를 하고 재산 관리를.
이렇게 물품 관리 좀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계세요? 운영팀하고 산업팀하고 지금 거기서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태라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든 거예요. 다시 확인하겠는데 자, 두 번째 이제 봅시다. 자, 또 자료가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1132페이지입니다. 우리 책자 결혼 이민자 자립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결혼 이민자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한국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럼 이건 취업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도 보면은 교육 인원이 2021년도에 29명, 2022년도에 16명, 2023년도에 18명, 총 63명 3년 동안에 그러면은 대상자가 없느냐? 지금 행안부 2022년 12월 달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군산시에 결혼 이민자가 1932명이 있어요. 1932명이 있는데 교육을 몇 명 받았냐면은 3년 동안에 63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많은데 이분들을 교육으로 유인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그럼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이 7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7개 과정 중에서 교육 장소가 중요한데 장소가 군산센터에서 2개 과정, 전주센터에서 2개 과정, 그 다음에 외부 학원이죠. 거기서 3개 과정인데 이분들은 저 결혼 이민자들은 어떤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시키려면은 센터에서 시켜야 되겠죠. 예를 주면은 한국 사람 같이 섞여 있으면은 교육 수준이 안 맞아요.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 취업들이 나죠. 취업을 한번 볼까요? 취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2021년도에 2명, 2022년도에 창업 1명이에요. 2023년에 8명인데 여기는 거기에 교육 과정에서 강서를 쓰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시킨 거예요. 이건 취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62명, 3명 중에서 취업을 몇 명이냐면은 총 3명이었어요. 5명이었어요. 5명. 이 그대로 나타난 거다. 왜냐하면 그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 가족센터 현 주소를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물적 관리, 사업 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퇴직률이 높은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또 다문화 가정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믿고 전문기관으로 맡겼는데 이렇게 엉망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숙 의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호원대학교하고 협약서를 맺을 때 법인 재정 부담 승낙서라는 것도 함께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중 인건비 보충 및 장비, 비품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또는 지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인력 지원을 해주겠다고 센터에 아마 공문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부단장님 이런 내용은 처음이시죠? 네, 의원님. 제가 네, 그렇죠. 숙지를 네, 못하고 있습니다. 부단장님께서도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러한 실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2021년, 2022년, 23년 군산에서 수탁받은 기관이 군산시 가족센터, 그다음에 우리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있는데 3년 동안 군산시 가족지원센터만 인력 지원이 있어요.
21년도 자부담 840.08 인력 지원 11명.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은 자부담 2천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은 자부담 600만 원. 모두 이런 식이에요. 이러다 보니 저희가 제대로 사업 수행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자, 우리 센터의 총 사업단은 26개 사업단입니다. 그런데 26개 사업단이 21년, 22년, 23년에 사업을 한 결과를 보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똑같습니다. 예산은 똑같으면 왜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저 의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26개 중에서 18개만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18개를 수행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후원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한 것 중에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보면은 회계 부정이나 불법 행위, 기타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될 때는 저희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저희가 알아서 그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다른 걸 깊이는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대학교 측에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신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신혜 의원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여성가족 청소년과 가족센터 현장 지도 감독 결과에는요, 센터 직원 채용 관련해서 적정으로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퇴직률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퇴직률이. 이 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매년 10건이 넘어요. 22년도에는 13건이고 올해만 해도 8월 말까지 계산했을 때 벌써 13건이에요. 심지어 3월 달에는 3월 2일 공고가 난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채용 공고가 올라왔어요. 수정 공고도 아니고 별도의 모집이었던 걸로 파악이 되어요. 자, 동료 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인사가 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원대학은 어찌 보면 군산을 대표하는 대학이고 전문기관인데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후원대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앞으로 인력 운영 계획 이런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2월 달에 모집 공고가 났을 때 혹시 매주 인사위원회라도 개최하셨나요? 네, 저희는 절차상 직원 채용을 하면 면접 후에 인사위원회 꼭 개최를 합니다. 채용 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시나요? 네, 채용 후에 면접 합격한 사전에 채용 계획을 갖다가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받은 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봐도 이 채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직 이직률이 너무 높은데
원래 갖고 있는 그 제도대로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가족센터는 인력 운영 계획,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758페이지 센터장 업무 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인데요. 그 자원봉사 센터장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은요, 업무 추진비 상당 부분이 그 임원 및 자문형 경력품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어요. 20년도 보면은 업무 추진비 총액이 237만 원인데 76%, 21년도에는 450만 원 정도 되는데 59%, 22년도도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76%, 23년도는 아직 하는데도 60%를 자문형 경력품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이 업무 추진비 본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출되어 가고? 아무래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 격려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파악 안 하셨죠? 그게 아니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파악 안 하셨죠? 그 보시면은 페이지 789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정관 40조 1항에 보면은 사무국에는 센터장 1인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2명, 관계 법령에 의한 공개 모집 등의 채용 절차 이행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정관에 가장 중요한 게 이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세부 자료 보시면은 페이지 995페이지 설명절 임원 및 자문형 경력품 구입 계획 페이지 995페이지요. 올해 23년도 1월이에요. 1인당 6만 5천 원씩 선물을 구입했어요. 이건 아까 말 이사회나 임원, 자문위원이에요. 올해 또 9월 20명, 이사 18명, 감사 2명 해가지고 자문위원 7명까지 했네요. 4만 5천 원씩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했어요. 아까 제가 정관이 읽어드렸죠. 이사의 의결을 거치 이사회에 임명을 한다. 이게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김영란법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고요. 기준까지 6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지금 10만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10만 같은 원까지 경우는 그러면 결국은 좋아. 김학론법 위반이 아니더라도요. 예. 두 번째, 본인을 지금 그 업무 추진비로 본인을 채용하는 이사나 임원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업무 추진 관련이 있어서 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안배 차원에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할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적절하게 집행이 아니고요. 임원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 분, 아까 막 그런 격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심도 있는 감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자 출장비요. 창피해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기관만 자원봉사 기관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21년도에는 7만 원. 이게 이분이 5월부터 자료를 낸 거 보니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2년도에는 26만 원. 23년도에는 지금까지 해서 23만 2천 원. 근데 22년도에 외진 하나도 없고 군산 관내 출장이에요. 1만 원씩. 그러니까 26번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자, 자원봉사센터는 차 없나요?
저희가 통상 그 출장에 있어서는 차량이 있어도 뭐 일비해서 2만 원 이내에 집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단 시간에 있어서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2시간 정도면 10,000원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전체 10,000원이에요.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자가용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요,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 가장 큰 게 내가 군산 시민한테 봉사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사람한테 봉사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온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장이 출장을 이제 갔을 때 출장 비용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 달에 예. 한 2번, 3번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일을 2번, 3번밖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현장 매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센터장이면은 어디 일이 있다면 현장 가보거나 뭐거나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3번. 그럼 이분은 일을 안 하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변명을 하는 네. 것은 아니고 이제 팩트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통상 이제 여비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이제 의원님 말씀 이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자원봉사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통비, 출장비 이런 거 없이 가서 뭐 일을 본다든가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분이 그럼 일을 안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것은 아니, 이 제가- 개념이 예. 어떤 것은 발언을 받고 어떤 거는 안 한 거잖아요. 아니 아까 방금 전에도 걸어간 말씀드렸듯이 출장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예산이 있다 보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다 하면은 뭐냐 자비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원봉사 출장비가 23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이? 25만, 26만 원 정도 돼요? 그게 그만큼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아니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은 이제 1년에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짤 때 이제 그 1년에 얼마 정도를 짜서 운영하긴 하는데요. 이제 출장이라는 게 갑자기 그 계획 없이 나갈 때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거는 그때그때 계획이 있는 출장이라고 봅니다. 아니 안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으니까 1년 예산 26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걸 악착같이 찾아 먹으려고 그러면 이걸 했다는 얘기고 아니면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고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 답변은 어느 게 맞는지. 예. 지금 센터장이라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의 최고 사령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사장님이 실무적인 일은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야 되는 분이에요.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봐서는 출장을 이 정도밖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분이 일을 했다면 이렇게 보면은 일을 전혀 안 한 거라니까요. 여비에 있어서는 센터장 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 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는 제가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센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뭐 여비가 예를 들면 600에서 700이 있다 하면은 센터장도 간내 출장을 갈 때 이제 여비 받기도 하고 또 직원들도 간내 출장을 갈 때 여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 여비를 전주나 보니까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하나 있어요. 하나씩 군산 나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은 이런 단체 있거든요. 출장비 그런 부분 우리 그 집행부가 임원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748페이지에 운영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보니까 20년도에는 1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21년도는 300만 원을 홈페이지 지급했어요. 그다음에 22년도는 260만 원이 홈페이지 값으로 줘. 이게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이렇게 매년 다릅니까?
이 부분이 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인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캡스를 할 때에는 다른 거 캡스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소방관리 같은 건 일정합니다. 근데 왜 홈페이지만은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그 20년도에는 10만 원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년도, 22년도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유지관리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만 원 부분은 한번 저희가 좀 진입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10만 원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요지는 뭐냐,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21년도나 22년도가 일정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우리 국장님 업무 추진비 얼마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비는 아니고 여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처음에 말했을 때 업무 추진비 활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동료 의원이. 업무 추진비요? 예. 네, 그러면 국장님은 일정하게 업무 추진비가 나가요? 아니면 불규칙하게 업무 추진비가 나가요? 뭐 사안에 따라서 뭐 일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또 답변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봐봐요. 않게 나간다고 봅니다. 업무 추진비는 의회도 의장님의 업무 추진비 매달 얼마,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업무 추진비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왜 연도마다 다르냐? 그것이 이제 그 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활용 방안에서 자 센터장님이 업무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일정 비율 내서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업무 추진비가 사용하는 내역이 있어요. 업무 추진비란 현장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뭐 이런 걸로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온 손님한테 격려 사용하죠. 근데 지금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양명절 설에 약 70% 이상의 임원들한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임원들한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임원들이 선출을 해야 돼요. 이사장을. 이사장 이번 임기 바뀌죠? 이번 또 다시 선출 한번 하죠? 네. 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물론 일반인이 그렇게 주면은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비는 1인 한도 5만 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식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5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면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죠? 국장님. 앞으로는 그 업무 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준수해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저기 해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년 쉼터가 남자 쉼터가 있고 여자 쉼터가 있죠? 이 청소년 쉼터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죠? 청소년의 선도와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과장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의 올바른 저기가 아니라요.
청소년 쉼터는 자 봐봐요. 우리가 집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잠자리가 없어요. 잠자리가 없는데 거기서 잠깐 쉬라고 어디 가서 이를테면 경찰서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풀려나서 집을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아동보호기관 아부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분리할 때, 잠깐 분리할 때, 이때가 청소년 쉼터가 활용하는 겁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러면 목적이 틀린데 질문을 제가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청소년 쉼터에 남자가 7명, 여자가 7명 한정돼 있죠. 네. 근데 직원이 7명, 여자가 7명, 남자가 7명, 6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야간 상담원이 추가로 그 야간에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야간 상담원까지 같이 충원을 해서 직원이 더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게 보이는 게 아니라 7명이라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룹홈은 지금 거기도 한도가 7명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는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룹홈에 아이들 할 때는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7명이에요. 그럼 7명의 선생님들이 어떤 식의 케어를 풀고,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가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간 상담이 있다든가 뭐 금방 말씀했듯이 어떤 걸 상담하고 어떻게 해요? 야간에 중간에 그 상담이 아니라 보호겠죠? 네, 보호도 있고 상담도 있어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직원이 소장, 실장, 보호 상담원, 야간 상담원, 상담사, 야간 상담원, 행정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지금 여기 평균, 여기 연평균 이용명이 몇 명이죠? 제가 국장님 답변만 하시면 돼요.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답변을 해서 질의응답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는 여자가 16명 평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22년도에는 16명, 23년도에는 8명, 남자는 22년도에 6명, 23년도에 13명, 그리고 현재 입소자는 5명, 근데 직원은 7명. 그 명확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또 더 적용이 뭐냐면 일반인 20세 이상이 50%를 또 차지해요. 그러면 20세 이상이 그 자리에 오는 분은 어떻게 되죠? 어떤 분들이 오죠? 자, 초중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온다라고 쳐요. 그러면 20세 이상은 그 쉼터에 왜 오죠? 대부분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20세 성인인데.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겠죠. 네. 있어서 오겠죠. 그러면 자 봐봐요. 20세 이상하고 청소년하고 거기서 같이 지금 한다는 거, 그것도 좀. 저희가 청소년 나이가 9세에서 24세까지이기 때문에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청소년으로 보죠. 네. 그 나중에 이제 질의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 했어요. 이 교육 이 교육에 왔어요. 이 목표에 보면 예산의 목표를 보면 다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7명에 맞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지금 실적 23년도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23년도에 본예산에서 5억 6,200만 원을 5억 6,2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7억 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이제 추경하고 막 올라왔죠. 이 목표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인원은 4명, 5명이다. 그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왜 제가 말하는 건 이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정말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담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해요. 지금 그 인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에도 상담소도 있고 다른 데도 상담소가 다 있어요. 연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아까 과장님이 목적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했는데, 자 봐봐요. 여성은 3년 동안 여기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3년을 여기서 잠깐 쉼터에 3년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 동안을 이 쉼터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이 쉼터는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올라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교도소 가서 뭘 배워온다.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게. 그러면 3년이면 3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되면 우리 학교가 이 쉼터에서는 보호시설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가정으로 보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3년 동안 끌고 간다라고 하면 자 어떤 사람을 3년 동안 만나요? 왔다 갔다 거기다 대고 이제 술도 먹고 담배도 필 수 있는 일반인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시켜서 교육하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모든 인원을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16명이 이게 이용을 했어요. 그럼 원가정 복귀가 몇 프로나 돼요?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하잖아. 자, 50%도 안 돼요. 가정에 복귀하는 확률이 50% 안 돼요. 왜? 7명이라는 사람, 복지사나 선생님들이 1대1 마크 하다시피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50%도 복귀율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쉼터에 있어서 이제 그 정원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7명. 이제 약간 오버는 할 수 있습니다. 오버는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여기 뭐 3년이라고 해서 거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부서 이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예를 들면 아동시설 만약에 입소를 원한다든가 하면 그쪽 연계해서 또 입소도 해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예예.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입수 다시 복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50%도 그 부분.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프로테이지에 당연히 그렇게 있어서 한다고 답변하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겠죠. 아니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하고 건 뭐냐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룹홈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한 군데. 거기도 똑같이 7명 정원. 그룹홈하고 왜 틀리죠? 그룹홈은 24시간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인원 배치, 종사자 배치에 있어서는 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 가지고 뭐 시설장이라든가 뭐 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간 있잖아요. 또 직원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룹홈하고 이제 이쪽하고 예산 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뭐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튼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직원 제가 말씀드린 직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너무 단순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1인 2역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채용돼서 그분들이 커버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인력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가다 보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 우리 국장님, 예. 그러면 우리 현장에 가면 군산 시내 현장에 가면 복잡한 사항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거기만 복잡한 사항을 거기다. 아니 제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시설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좀 정상적인 좀 이렇게 가정에서 약간 좀 이기 가정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케어에 있어서도 상당히 더 인력이 좀 많이 이렇게 뭐 필요도 하고 더 이렇게 에너지도 소진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도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여기 지침에 준해서 이 인력 채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는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물론 필요는 해요. 내가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쉼터에 그 일반인이 50% 이상이 된 거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다.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동 보호 종료가 되었는데 24세까지 늘린 이유가 뭐겠어요? 왜? 갓 졸업한 아이가 선배한테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힘들으니까 24세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나이까지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4세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쉼터에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정말 성인들이 아이들을 물들지 않게 정말 이렇게 해서 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의 부분도 이게 5억에서 7억으로 늘어간다는 자체도 문제다. 이것을 정확하게 왜? 이것은 정확한 예산서에 맞게끔 해야 되지. 추경에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인건비, 경비, 사람 한 명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2억이란 가까이 1억 얼마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 좀 하고 과장님께서는 좀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국장님 그 혹시 여기 자료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지금 우리 군산시 성문화센터 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운영 일지 및 근무 일지 관련해서 제가 8개월 동안 살펴본 자료양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관리의 부재나 운영,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관리 부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우리가 쉬운 5개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3년 지금 우리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기간 동안 7분의 과장님, 5분의 계장님, 7분의 주무관님들이 거쳐갔습니다. 왜 이걸 나열하냐면 근무 상황과 근태가 관련해서 이분들이 서명을 하셨어요. 서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기관이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 내용을 면밀히 살피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구성원들이 잘못되어 있지만 집행부가 안일하게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밀하게 보면 다 열거를 할 수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양파를 까거나 이 점입 가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공통적으로는 교육 대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 시간, 뭐 가지도 않은 곳에 근무 일지가 있고 중복되는 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하고 대체 휴무임에도 근무를 했다고 근무 일지가 있고 뭐 과장님 이미 아시죠? 네, 과장님 다 파악하셨으니까 정말 여아 한 명에 3사람이 붙어서 1시간 30분을 교육했다고 일지에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체험관에서 강사 3명이 아이 하나를 놓고 1시간 30분을 교육하고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는지도 궁금해요. 또한 14명을 갖다가 50분 동안 한 사람이 교육하고 뭐 이런 건 태반이에요. 어디 일지에는 65명을 교육했다라고 했는데 교육 일지에는 115명을 교육했다고 또 결과서는 써놨어요. 더 가관인 건 78명을 제가 약자로 성만 부르겠습니다. 신최김이라는 분이 50분 동안 교육을 했어요. 10시 40분에서 11시 20분 동안. 그런데 다른 특수중학교에 가서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 동안 이김최라는 분이 40분을 교육을 했어요. 어떻게 10분 동안 그리고 또 11시 20분까지 교육인 분이 10시 30분에 2분이나 등장하는지 같은 날 교육에 궁금하죠. 어디에는 서홍중에서 근무했다는 분이 미성중 교육 일지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나열하려면 오늘 날 세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매년 총평이 있는데 그것 또한 총평이 너무 길어서 이런 지적사항 일괄이기 때문에 이게 집합금지로 간헐적 이제 20년도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로 해서 우리 기관 운영이 어려웠죠. 그럼 총 며칠이나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20년도에. 20년도에 총 19일 운영했습니다. 교육을. 총 19일 했는데 그중에 딱 그 19일 중에 또 16번째 교육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을 40분 교육했어요. 10시 20분에서 12시까지. 4학년에서 6학년을 72명, 10시 40분에서 1시 25분까지 교육을 했어요. 근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20분 차이로 2차라고 교육을 해서 교육 일지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몇 회 안 하는데 교육 일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교육을 20분 차이로 일지를 이렇게 써서 교차 교육을 했다라는 얘기뿐이 안 돼요. 21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명을 교육하는데 3분이 들어가셨어요. 3분이 들어가셨는데 이날 3분 중에 1분, 2분은 특별 휴가였어요. 특별 휴가였는데 3분이 근무를 하셨다고 교육을 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특별 휴가에 근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실제 1학년 교육은 1분이 진행했다는 결과예요. 정말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다 열거나 나열 말을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우리 주무관들을 사실 소환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서류에 결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게 22년도 그냥 22년도만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도 조금 완화되고 해서 지금 이때는 22년도 이 동그라미 지금 쳐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운영 교육 시간이에요. 운영 교육 시간인데 이 평균 90일을 교육을 했어요. 이 정도로 교육을 했는데 근무 형태, 뭐 연가 휴가뿐만 아니라 대체 휴무까지 토요일에 교육이 없음에도 매주 토요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체 휴무로 월요일에 사용하셨고 뭐 쉬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관 운영에 부합한 휴무를 쓰고 또 부합한 근무를 해야죠. 근무가 없음에도 교육이 없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셔요.
과연 이게 운영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했냐? 평가 실적 19년도 44등 55개 중에요. 20년에는 40등, 21년에는 52등, 22년에는 56개소에서 55등 했습니다. 자, 코로나로 기관을 운영 못하고 집합 금지가 군산에만 적용됐을까요? 대한민국 다 공이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이 군산시만 실적이 이럴까요? 운영이 부실하고 방만하고 근태도 엉망이고. 국장님, 관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일단은 좀 이런 부분의 근무 형태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이제 하지는 못했습니다. 파악은 하지는 못했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예. 네, 외부에 있다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건 큰 문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센터장 언제 변경되었죠? 최근.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예. 23년도 3월이죠. 예예.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총괄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 총괄의 인사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직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채용의 책임은 수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 공개 경쟁으로 원칙으로 한다.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개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용 가능하다. 군산시 공개 채용하셨습니까? 저희가 공개 채용은 못했고요. 그 기존에 계신 분들이 경력도 있고 공무직이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도 공개 채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 과장님, 원칙이 뭐예요? 그 부칙에 원래 근무하시던 분이 자격 조건이 되면 공개 채용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해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공개 채용이 원칙입니다. 자의적 판단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부분에서는 좀 제가 좀 이거는 변명은 아니고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그 여성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공무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7개소가 있는데 54개소는 3개소는 뭐 민간위탁, 그다음에 4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직원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센터장이 퇴사를 했을 때 이 또한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은 공무직인데 센터장은 기간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팀장 임명에 있어서는 그 팀원 중에서 그 선임자를 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여성 아동 그 권익 운영사업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그 센터장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팀장 중에서 근무 경력이라든가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센터장으로 그 임명 이 직위 승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검토 안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의 그 심의를 이렇게 득해서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기간제로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위계 질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위는 왜 부여해요? 직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직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약간 답변이 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월급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의 어떤 효율라든가 좀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그 팀장이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해서 그 조직에 있어서 많이 알고 또 함께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판단하에 그 당시에 그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에서 운영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분 조직원으로 있었어요. 이분 개인을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충분한 경험과 뭐 실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경험과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부서원으로 조직원으로 있으면서 운영을 이렇게 했어요. 만년 꼴등으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기간제 뭐 다 제끼고도 우리가 법하고 지침 중에 어떤 게 우선하죠? 법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여성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어떤 뭐 팀장이라 팀원이라 뭐 한 사람의 어떤 그 뭐 큰 미흡 이 부분보다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장 팀원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제 그거는 이 사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어필이고 변명이시고요. 지금 이 상황이 법적으로 여가부에서 공개 채용하라고 돼 있는데 공개 채용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자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분들 여기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왜 공개 채용하셨어요? 우리 직원들 중에 자격 되시는 분이 있는지 먼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셨어야죠. 안 그래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 다른 분들 있는지 없는지 먼저 내부에서 시청에서 공무직 중에 확인하셨어야죠. 그 인사위원회를 먼저 하셨어야죠. 어떤 때는 이 기준이 잣대가 되고 어떤 때는 이 기준이 잣대가 되고 그런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을 센터장으로 내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잣대를 들여댔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공개 채용했다라고 하시면 안 하셨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자료 제출이야 뭐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공개 채용이라는 것을 왜 해요? 네?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기회를 주는 거고 결정 방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공개 채용을 하는데 그걸 무시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뭐 팀장이라든가 팀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공무직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아니요, 만들어서 국장님 지금 그거는 말씀이 안 되고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 현재 이제 인력이 그 지위를 갖고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이 타겟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게 위법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분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관리부재 관련해서는 우리 전국에서 지금 이 나눠드린 거 보시면 55개 중에 위탁기관이 52개고요. 우리가 직영하는 곳이 3곳이에요. 4곳. 정읍, 군산 해서 서귀포 있습니다. 제주까지 있는데 4곳이어서 보면 이게 전문기관 이탁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운영 이거에서 좀 제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운영이나 인력 프로그램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고 관리감독, 현장 관리감독 방문 자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직렬은 어디예요? 행정직입니까? 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에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부서에? 7월 28일자로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이요? 본인이 여기 지원하셨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지원은 안 했고요. 예. 그냥 면회 있을 때 명 받아서? 네, 인사 관련 났습니다. 예, 이 부서에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처음입니다. 복지직은 관련이 하나도 없나요? 복지 쪽은 제가 7급 때 복지지원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6급일 때 자활 쪽을 봤습니다. 요과는 처음이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제가 이틀 전에 우리 부서 산하의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거기에서 접수된 민원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저하고 직접 전화 통화도 하셨고. 네, 예. 제가 죄송한 게 제가 그때 위원님이 달라고 한 거는 못 듣고 알고 있냐고만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알고 있습니까? 네. 예, 그럼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민원 받은 거. 그 아이돌봄이 관련 민원인데요. 예. 그 아이돌봄 하던 그 분이 이제 원래 9시까지인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께서 민원을 파악한 게 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뭐 자원봉사센터 좀 주시고.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자료를 달라는 그건데 그래서 직접. 예. 좋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 과장님 이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그 각 센터에서 준 자료를 그냥 이렇게 취합해서 묻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타이핑 치고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자원봉사 센터에서 그 이제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네. 그 기간이 2, 3일 정도 짧다 보니까 자원봉사 센터에서 쉬는 날 나와서 자료를 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자료 요청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뭐 10월 31일 아닙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장님 이 회기 조정을 할 때에 우리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최근에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무슨 마치 우리 의원들이 갑질하는 마냥 뭐 준비 기간이 짧다 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10월 31일 날 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겠다. 네? 자,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해도 분명히 이 각 기관들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그 행정사무감사들을 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디 그 경로당 수준 내지는 어디 소규모의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결산 보고서 양식 같아요. 이걸 한번 보시게요. 855페이지. 자, 재능 나눔 해외봉사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있어요. 해외에 가서 해외봉사 하셨나 봐요. 어디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어디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이걸 보고 어떻게 알죠? 그리고 이 해외에 가서 봉사할 이유는 글로벌 인재를 막 양성한대요. 센터와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봉사활동 동기를 유발함.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갔어요. 어디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대 효과가 자원봉사의 국제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우수 인적 자원 육성.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장님 공무원 출신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분 직렬은 뭐예요? 행정직? 네, 행정직이셨습니다. 과장으로 퇴직했어요? 뭐 계장으로 퇴직했어요? 과장님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밖에 작성을 못해요? 아니면 우리 부서가 이 정도 수준인지 이거 말고도 그냥 다예요, 다. 자, 이거 어디 나라 갔어요? 누구 아는 계장님 없어요?
답사 여행자 보험, 답사비 비자 발급, 답사 통역 가이드, 답사 송호품비. 그럼 답사를 갔다는 것은 그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갔겠죠. 그럼 답사비에 항공비도 포함돼야죠. 항공비 포함 없어요. 그 해외에 가서 교육도 하셨네요. 교육 4번. 그래서 현수막도 막 걸었나 봐요. 몇 번 걸었는지 몰라요. 21만 원.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좀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냥 총체적 부실이고, 자 760조 한번 보실까요? 아주 우리 관리 감독을 아주 전혀 하지 않는 우리 부서에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네요. 네? 자, 인건비 집행 상세 내역을 한번 보시죠. 자, 저번 센터장 운영요원 인건비를 보니까 5명이에요. 기본급 5명, 가족수당 뭐 5명, 맞죠? 정액 급식비, 집행 세부 내역에서 한번 보시게요. 집행 기본급 뭐 180만 원 곱하기 1명 6개월 뭐 12개월 해서 5명 맞죠? 과장님? 네. 가족수당 5명 맞지요? 네. 정액 급식비 4명. 이건 뭐예요? 자, 좋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6명.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인건비선 기본 경비입니다. 네, 왜? 저기 운영요원이 몇 명이에요? 운영요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센터장까지 해서 5명인가 예, 보네요. 예. 자, 그러면 정액 급식비 한번 센터장은 빼나요? 급식비에서? 네,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빼요. 자, 예. 그럼 초과 근무 수당. (34만 655원씩) 4명이 12개월을 초과 근무를 했고, 초과 근무 수당은 뭐 센터장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명 직원에다가 코디네이터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초과 근무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밑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표기를 할 때 좀 상세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이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한번 보시게요. 상여금 있죠? 코디네이터 몇 명입니까? 2명이겠네요. 2명이니까. 자, 2020년 상여금하고 2021년, 2023년 상여금을 한번 보시게요. 50만 원씩 코디네이터 2명이니까 2번 2회에 줘서 200만 원 줬어요. 21년도 도 50만 원씩 2명에 2번에 걸쳐 줬어요. 자, 22년도는 코디네이터가 1명 그만두었나요? 네, 저기 1명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 역시 초과 근무 수당 코디네이터 거까지를 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자료가 막 못 알아먹게 이렇게 주신 것 같고,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우리 보조자료 3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자원봉사 홍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업명들을 이렇게 보시면 효나눔 큰잔치, 명절 음식, 한보따리,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사. 이것은 그냥 우리 부서 뭐 경로장애인과에서 해도 될 일이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해도 될 일이고, 아동정책과에서 할 일.
이거 뭐 여기에서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뭐 정산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공무원 출신이 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는 이러한 모습에 이런 사업을 맡기고 그냥 떠넘기는가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 이런 사업들 떠넘긴 그런 건 아니겠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 복지 쪽에요, 뭐 경로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 가족 청소년과에서 약간 사업에 좀 중부 유사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한 부서에서 그 업무를 또 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가부화가 이제 뭐 저기 걸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여기 차원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쪽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다 각계각층 좀 소외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는 좀 멈추고 이어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종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현황 보조자료 51페이지요. 지금 한부모 복지 증진 사업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2023년도 총 사업비를 업무보고 때 63억 5,200만 원이라고 보고했는데 지금 보조자료에는 63억 3천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51페이지 보면은 업무 보고 때 63억 5,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2,200만 원이 차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보조 자료하고 업무 보고 때 금액 차이가 있는 건가? 지금 그 업무보고 보조 자료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이제 못 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예산액은 63억 2,973만 2천 원인데 지원 예산 위에는 그냥 63억 3천만 원으로 지금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현황을 보면은 1,353세대가 있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현황을 보면은 우리 군산시 2개소에 22세대 54구원이 입소를 했거든요. 우리 청소년 한부모 가족 현황은 몇 세대이고 몇 가구가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액의 변세성 내용을 보면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47억 8천만 원인데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는 2,4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23년도 주요 개정 사항으로 소득 기준을 보면 54페이지 페이지를 보면 각각 60%에서 65% 상향되었지만 저는 뭐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을 포함한 한부모 중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있는 가구가 몇 세대나 또 있는 건가? 그러면은 양육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법률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또 몇 세가 되고 있는 건가? 제가 왜 이걸 좀 물어보냐면요. 54페이지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을 보면은 법률에 관한 지원이 따로 없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출 자료를 보면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이 2022년도에는 6,376건으로 이루어졌고요. 직접 지원한 건수는 19.6%에 불과한 1,25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소송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자녀를 키우신 부분들도 있지만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을 거로 봅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효율적으로 좀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건가를 좀 우리 집행부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조사한 2021년 실태 조사에 아이들 돌봄 서비스의 긴급 돌봄 가정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한부모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봄이와 매칭이 잘 되지 않아서 이용조차 못하는 가정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만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한부모 가정이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과장님이 좀 답변할 것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24세 이하 부 또는 이제 모 중에 모랑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인데요. 이분들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락이라면 뭐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 소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계속 그건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 관련은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 가정 부모들이 좀 사각지에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행정에서 그런 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청소년 가정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좀 점차적으로 좀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파견이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는 우리 군산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에서는 0세부터 1세까지 국가에서 부모 구별하게 해가지고 작년에는 70만 원, 올해는 100만 원을 줘요. 이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자,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공직자하고 일반 사기업에 있는 육아휴직이 좀 다르는데 육아휴직은 유급이 최대 1년까지예요. 최대 1년까지인데 그중에서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줘요.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줘요. 자, 보조자료 66쪽을 보면 그 출산지원금 정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첫째 100, 둘째 200, 셋째 400, 넷째 600, 다섯째 이상 1500. 요걸 그 해당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 뭔가 너무 형식적이니 차라리 둘째 이상부터 첫째에다가 한 1000, 둘째 이상하다는 합쳐서 한 3000 이상을 줘서 뭔가 실질적으로 좀 그 출산 정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째까지 이렇게 나이르는데 주변에 혹시 다섯째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있어도 어쩌다 한 명, 한두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식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다섯째 이상의 1500 됐을 때 우리 인구가 늘어났냐? 자, 2018년도에 1479명, 19년도에 9266명, 20년도에 8147명, 21년도에 7261명, 22년도에 6626명, 올해 10월 말에 6116명.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이거예요. 자,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은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주고 지자체에서는 보육을 담당해야 되는 보육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단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군산시만큼은 뭔가 특별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지금 우리 세대 이후로는 다 애기들을 5, 6, 7명씩 다 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소극적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모 급여. 본 의원이 행정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했는데 부모 급여는 이 아기가 초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잘 키우려면은 2년 때부터 부모 급여를 빵으로 줄 것이 아니라 통상 임금의 80% 정도는 줘야 이 아기 우유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뭣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만큼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아기 키우는 좋은 도시를 좀 만들 수 있게끔 의원님들한테 재정적 지원을 부탁을 하시라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군산시 그 출산 장려금은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보육은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군산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행정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부모 급여는 다른 데는 다 안 주더라도 우리 군산은 얘기 나면 우리 군산시에서 정말 그 좋은 지원을 해줄 테니 얘기를 좀 팍 나십시오. 해가지고 부모 급여도 다시도 하고 조금 다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마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은 청소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동료를 선포합니다.